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아시아 증시나 거기에 비하면 또 덜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2300포인트를 살짝 깨면서 그죠? 네, 살짝 깨면서 증시에 약간 이제 패닉이 글쎄요. 뭐 개별주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살짝 심리가 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효가 됐죠. 그래서 중국도 뭐 보복관세 때린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이제 오늘이 이제 4일차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뭐 탄핵 선고가 있었으니까 주말 빼고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4일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급등했던 이제 대선주들은 오늘 하락을 좀 했죠. 대신에 끝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새롭게 올라가는 대선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순환매 도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저는 아무튼 뭐 지금 증시 하락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한다고. 중국을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지금 가루로 중국의 경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경제를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시진핑이 그 덫에 걸려가지고 더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국이 부서지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죠. 시황 정리를. 여기 보시면은 대만 증시 빠지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일단 미국부터 보죠. 미국이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 나스닥은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15,00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미국에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발효한 것도 발효한 거겠지만 중국이 협상을 안 하고 강경 모드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또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협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만 유독 들이받아요. 중국이 지금 8년 전처럼 돈을 좀 많이 쌓아놓고 그러는 거면 제가 모르겠는데 돈도 없어요. 힘들다고. 그죠? 네. 근데 지금 저 난리를 지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락을 좀 했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뭐 출발은 그냥 평범했는데 슬슬 빠지면서 마이너스 1.7%까지 빠졌죠. 그래서 2300포인트를 좀 깼어요. 근데 2300포인트를 깬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예,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근데 역시 이제 주변 나라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본은 오늘 3.9%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덜 빠지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 여기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얘네는 어제도 6%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장중에 5%까지 빠졌고요. 종가도 마이너스 3%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수라장이라 지금. 대만 있죠. 대만 증시 우리나라는 못 가는데 대만 증시 잘 갈 때 저는 정말 보고 있는데 힘들었거든요. 부러워서. 와, 그냥 뭐 월요일 날 그냥 월요일 날 9.7%, 화요일 날 4%, 오늘은 5.7%. 그러니까 뭐 그냥 날마다 두들겨 맞습니다.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형주도 좀 빠지긴 하지만 중소형주 멀쩡한 편이에요. 특히 소형주는 멀쩡해요. 오늘 소형주 중에서 급락한 거는 대부분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대선주 많이 간 것들이 거기서 좀 급락이 나왔지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락도 안 나왔어요. 네? 아셨죠?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 이렇게 보시고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이 100기를 들 때까지 트럼프는 계속 때릴 겁니다. 아셨죠?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잡는 건데 중국의 경제를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중국이 시진핑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때릴 겁니다. 중국이 참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쉽게 머리를 숙이질 않네요. 그죠? 그럴 때는 몽둥이 100개 약이 없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거는 잘 이해를 하면은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 뉴스는 뭐 이런 거예요. 자, 중국이 또 어쨌든 상호관세를 발효를 했고, 미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104% 멋있습니다. 104% 때리고 있죠. 세계 경제 위기 고조 속 미국 동맹 우선 협상 착수. 그러니까 동맹은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응? 동맹은 챙기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요거 중국이랑 홍콩발 소액 소폭 관세를 30%에서 90%로 인상했습니다. 태무가 직격탄을 맞는다 이거죠. 잘 됐습니다. 응? 잘 됐다. 우리나라로 이제 이 물건들이 또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들로 많이 이제 오겠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중국에 이제 104% 관세 부과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요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도 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위아나 절하 나선 중국 끝까지 싸운다 뭐 이렇게 이 기자가 써놨는데 글쎄요 위아나 절하에 나섰다는 중국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트럼프가 환율 조작이라고 그랬죠. 예 맞아요. 환율 조작을 해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중국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관세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중국은 보통 고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저가 제품을 팔죠. 아니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그 시장을 교란하기 위해서 싼 값에 팔잖아요. 별로 이렇게 남기는 게 별로 없어요. 저가 상품이나 아니면 저가 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이윤이 크게 안 남아요. 근데 관세를 좀만 올려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남는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이 중국은 환율을 지들이 조작을 하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환율을. 이 환율을 갖다가 절하 자기네 위안화를 우리나라 따지면 원화 약세를 만드는 거죠. 원화 약세를 만들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출기업한테 유리하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중국이 약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보다 관세가 좀 더 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기자가 이제 중국이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응? 위안화 절하해봤자 얼마나 올리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이 중국 니들 환율 조작국에 올려줄게? 그러면 여기다 박살나는 거라.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자꾸 트럼프 미친놈 만들고 시진핑은 욕을 안 하고 그죠? 네,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저런 식으로 좀 우호적으로 쓰는데 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시진핑도 정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언론들도 참 한심해요 진짜. 어쨌든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별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시진핑이 쫓겨나든지 아니면 항복할 때까지 트럼프는 계속 때릴 거고 저런 식으로 관세가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래 못 버팁니다. 관세가 여러분들 10%, 20%만 올려도 그 정부 입장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다 협상한다고 지금 막 트럼프 만나러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104%를 맞아요? 아이고 말도 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보세요. 이건 그래 아무튼 중국이 손을 들어야 끝나요. 중국이 항복해야지 이게 끝난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이제 뭐 밑으로 물 밑에서라도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 증시가 돌아서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시진핑이 협상하느냐 안 하느냐,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빠지긴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증시가 급락 나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이걸 봐야 되겠죠. 신용 미수. 자,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또 신용 쓴 사람들 난리가 났겠죠. 왜 종목들도 끌려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한 게 언제예요? 잠깐만. 네. 월요일부터, 물론 지난주에도 급락을 했거든요. 3월 말부터 쭉 빠졌잖아요. 그죠? 빠지다가 여기 보시면 월요일날 아주 크게 떨어지죠. 여기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마이너스 5% 급락했잖아요. 세게. 그죠? 오늘도 쭉 빠진 거고. 여기서 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용. 잠깐만요. 미쳤구나, 얘들. 여기 밑에 속보 나오네. 아이고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얘네들 진짜. 네, 여기 속보 나오네, 잠깐만. 미쳤다, 미쳤어. 네. 속보. 네.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속보라서. 중국이 10일이죠. 내일이잖아. 내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84%를. 네.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34%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34%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50%를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도 50%를 또 더한 거야, 여기다가. 똑같이 하고 있네. 아이고야, 답답하다 진짜. 중국 얘기하는 거 중국.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자, 이러면은 내일 이제 뭐예요? 미중 무역 관세 전쟁 수혜주들이 아침에 폭등하겠죠? 네? 우리 오늘 사놓은 거 있잖아. 비록 시초가 대비 눌리긴 했지만, 그죠? 네, 내일 폭등 나오겠네. 기대해 봅시다, 그죠? 뭐 걔네들 있잖아요. 뭔지 뭐 아시죠, 그죠? 네.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네. 내일 난리 나겠다. 미친 것 같아, 시진핑. 자, 신용률 보죠. 제가 방송하다가 이렇게 웃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속보가 눈에 띄어가지고 봤더니 저러고 있네. 자,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올라갔었죠.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잘 가다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랑 그 다음에 중국이랑 이제 부딪히면서 증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좀 줄었어요. 좀 줄었어. 여기가 3월 한 20일부터 이게 줄어드는 거더라고요. 3월 20일 정도부터.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신용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냐? 요 끝에 수치가 4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월요일까지의 데이터예요. 월요일날 5%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그래 폭락한 거에 대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보통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통상 이틀 뒤에 나와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여기 데이터는 월요일까지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신용이 더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미수금 잔고죠. 미수금 잔고가 아직까지 솟구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데이터도 4월 7일까지예요. 이 미수금 잔고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솟구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아직 반대 매매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했겠지. 슬슬 당하고 있을 텐데 4월 7일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이게 나온 게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8월달이거든요.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솟았다는 얘기는 증시가 갑자기 폭락했다는 소리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오고 바닥에 나오고 그 뒤에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가 언제겠어요? 8월 7일? 8월 6일이구나. 꼭지가 작년 8월 6일이거든요. 작년 8월 6일에 여기를 볼게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라고. 뻥! 이때 코스피가 하루에 몇 프로 빠졌냐면요. 10% 빠졌었어.
10%. 근데 여러분들 이때 왜 이렇게 빠졌는지 기억나세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리는데 이때 하루에 10%씩이나 급락했는데 왜 10% 급락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죄송한데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공부 뭐 1, 2등은 못했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하셨을 거야 대부분. 그죠? 기억력은 다 있으실 거라고. 근데 기억 못 하시죠? 왜 기억 못 하실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는 다 알죠. 전문가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대부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급락한 이것도 조금 있으면 잊어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가 8월 5일이거든요. 급락은 8월 5일 날이고 아까 신용 반대 매매가 솟구친 거는 8월 언제? 6일이죠. 미수금이 쌓인 게 하루 이틀 차이가 난다니까. 근데 요거 나오고서 바로 바닥이었어요. 즉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산다. 물론 이때 주식 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용기를 내서 사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있는 분들 있죠. 뭐 대선주를 사고 있든지 아니면 뭐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있으시든지 그런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 속된 말로 쫄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아씨 아침에 샀는데 5% 10% 떨어졌어요. 미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트럼프 나쁜 놈 X 같은 놈 막 욕하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막 손절하고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 싼 거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 샀는데 오늘 10% 빠지고 내일 10%또 빠질 수도 있어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감수하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이 정도면 됐어라고 사놓고 딱 끝내야지. 어머 샀는데 어머 5%더 빠졌네? 6%더 빠졌네? 짜증나.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릇이 간장 종지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네. 사놓고 어디 가서 저기 좋은 커피나 한 잔 마시시고 그러시면 돼요. 즐기시라니까. 네. 술 좋아하시면은 막걸리 한 잔 드셔도 되고. 왜? 막 흔드니까 사놓고도 약간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술 한 잔 하세요. 막걸리 한 잔 하시고. 네. 여유롭게 해야지 여기서 너무 민감하게 하시면 안 돼. 그죠? 어쨌든 미수금 잔고가 조만간 솟구칠 건데 그러면 바닥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상세한 얘기는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해줬는데 다음에 여기도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누군가는 고객 예탁금인데 누군가는 미친듯이 주식을 사러 들어와요. 사는데 누군가는 누굴까요? 일반 개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잘 참고하시면 돼요. 겁내지 마세요. 아셨죠? 네. 뭐 예전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기는 두려워하면 죽는 거예요. 네. 두려우면 지는 거라고. 네. 그래 보죠.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20분이네요. 어쨌든 변동성이 심하니까 주식이 싸니까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매수자들은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그냥 계속 사세요. 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끝날 때 한번 나눠 사시든지 오늘 사고 내일 모레 한 2, 3일 나눠 사시든지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가는 크게 낮아지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네.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한 번에 샀더니 막 다 떨어져서. 그러면 분할 매수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분할 매수 못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다 안 사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여기 찔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빨리 사세요. 다 사면 또 떨어질까 봐 또 불안해. 그릇이 작아서 그래. 네. 그릇이 작을 때는 그릇을 키워야죠. 그릇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두드려 맞으면 돼요. 그럼 그릇이 커져요. 고생을 많이 하면 그릇이 커지거든요. 그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 중국 놈들처럼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오만 방자하잖아요. 저것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 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그 몽둥이를 지금 들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저는 트럼프를 응원해요. 왜? 딴 거 없어요. 저는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시진핑을 때려주니까 우리나라가 못하잖아 지금. 간첩법도 통과 안 시키고 뭐 나라가 그래, 그죠? 네. 고등학생들이 수원 공군기지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있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시진핑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나라 대신에 중국을 때려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트럼프를 응원합니다. 네. 때려주니까 되지. 네. 중국 경제가 저는 가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대선주 얘기 이제 하러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중국이 지금 아이고 또 나왔네. 속보. 중국이 미국 12개 기업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대요. 해봐라. 네. 계속 해봐라. 네. 미국이 이 정도도 대비 안 해놨을 거라 생각하나봐 얘네들은. 네. 자, 오늘 대선주들은 이제 대부분 하락을 했죠.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윤 대통령 탄핵이 됐고, 그죠? 그래서 그날 조기 대선이 이제 열리게 된 거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날 일제히 급등을 했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급등을 했거든요. 3일 동안 좀 센 종목들은 뭐 말 그대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의 종목도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다른 대선 후보, 지금까지 안 움직였던 대선 후보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죠. 일단 쭉 큰 틀은 얘기해 드릴게요. 경남스틸인데 제가 계속 힌트 드렸잖아요. 아니 앞에서 올라간 것만큼 대선도 올라갔다고. 그러면 보통 쉬거든요. 거래도 터졌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저도 요즘 술을 안 먹어서 뭐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술을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내가 술인지 술이 나인지 헷갈릴 정도로 술을 사랑했는데 술 먹으러 가면은 맥주 3병에 안주 하나 나오잖아요. 기본 안주. 보통 3병씩 시키죠. 주식도 똑같아요. 양봉 3개 나오잖아요. 음봉 하나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돼. 양봉 3개에 음봉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상한가 3개 나왔다? 그러면 네 번째에는 하한가 하나 나와요. 상한가 3방이 아니라 그냥 상한가 비스무리한 양봉 3개, 센 거 3개 나왔다? 그러면 센 음봉 하나 나와요.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논리예요. 네. 경남스틸이 금요일날, 월요일날 상한가 2개, 어제는 19%까지 급등했죠. 거래도 터졌고 오늘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진양화 상한가 하나, 중간에 음봉, 상한가 또 나왔죠. 양봉 3개잖아요. 오늘 15%짜리 음봉 맞은 건데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요. 휴맥스 홀딩스 마이너스 8% 음봉 떨어졌죠. 당연한 겁니다. 성희전자 여기도 지금 금요일날 이제 상한가는 아닌데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날 뽑았고 금요일날 뽑았고 여기 월요일날 뽑았고 어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급락, 오늘도 이틀 급락, 이틀 연속 이런 거죠. 이래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네. 또 뭐 있어요? 김문수 씨 거, 세원물산, 양봉 하나, 둘, 오늘 셋. 오늘은 이제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거래 터졌죠, 그죠? 28%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거의 다 내려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거래 많이 터졌죠? 그럼 좀 쉴 겁니다, 이제. 이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대선주는 2-3배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막 뭐라고 했잖아요. 옛날 방식이니까 하지 말라고 맨날 그 똑같은 소리 한다고. 첫 번째 급등할 때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이게 1차 상승 때예요. 요번에 올라갈 때 이만큼 했다고. 비교해보세요. 거의 똑같죠? 목표를 채웠다고, 이게. 목표를 채웠어요. 그럼 쉬어야지. 대량 거래까지 터졌고. 김문수 씨가 일단은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꼭지 찍고 쉬는 거라고요. 단기 고점을 찍고 쉬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포장 논리가 똑같잖아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뒤에서 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대충 비교 안 해도 되겠죠. 비슷하잖아. 눈대중으로 봐도. 네? 3일 동안 올라오고 실제로 금, 월, 화 양봉색이 음봉 하나. 그러니까 오늘이나 어제는 어제 끝날 때 그죠? 이거 사는 거 아닌 거지. 맞죠? 쉬는 거라고 당연하게. 네. 아셨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왜? 후발주자들 여기 보면 이제 계룡건설 이거는 저기 어제 얘기해드렸죠? 뒤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종시다 이러면서 막 가잖아. 뒤늦게 세종시로 또 합류한 게 있어. UID. 어설프게 이틀 급등하다가 오늘 음봉 맞았거든요. 시간의 상한가가 돼요. 내가 또 세종시다 그러면서 가요. 성신양에도 오늘 어설프게 또 추가 상승 나왔었죠. 시초가만 띄웠지. 이랬고 그 다음에 에르코스 어제 얘기해드렸죠. 이거 새로 나온 대선주라고. 가요. 어제 벡터가 아니라 요거 이현상 새로 나온 대선주라고 어제 알려드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에르코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좀 이름이 좀 생소해요. 저도 생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 잘 모르던 것들. 예를 들면은 링크드 500원짜리거든요. 상한가 가서 500원이에요. 외관이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정책 수혜주 AI 정책 수혜주래요. 모르겠어. 이런 것도 막 그런 거로 가고 카티스라고 있어요. 점이 나왔어요. 차트가 맛이 갔죠. 맛이 간 차트인데 갑자기 어제 돈이 좀 보이더니 오늘 점이야. 너 왜 가? 그랬더니 이재명 신행정수도법 추진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됐대요. 난 몰라. 전 이런 애 몰라요. 몰라.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난 얘 몰라요. 점이 갔어.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렇대요. SN테크 670원. 그러니까 다 이런 데서 올라와요 지금. 상한가 갔어요. 뜬금없이. 너 왜 갔는데? 자기 이준석이래. 자기 이준석이래. 이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막 가요. 가기는. 사람들이 이런 거 샀겠냐고. 뭘 보고 사 이런 걸. 그죠? 거래고 뭐가 아무도 없는데 500원짜리를. 이렇습니다. 또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앱트 뉴로사이언스 14% 급등했거든요. 약간 이상해. 근데 아무튼 왜 가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재명이래. 왜 가? 이재명이래. 인맥주래요. 잘 모르겠어. 12월 달에 계엄 선포됐을 때 그때 이재명 주로 안 갔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래. 더 웃긴 게 디젠스가 원래 이재명 테마주 여기서 이만큼 갔잖아요. 맞거든요. 제가 여기서 디젠스 끝났다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근데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했어요. 거래도 있었고 16% 급등 마감했는데 너 왜 갔니? 그러니까 이재명 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이재명이 아니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재명 주 왜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젠스는 오늘 이재명 주로 갔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이게 짬밥의 차이거든요. 황교안 테마주라고. 그러니까 디젠스가 이 강교한 놈이야 이게.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아니 여태까지 이재명 테마주로 그죠? 네. 그렇게 많이 해먹고 나서 근데 이재명 씨 방탄조끼 아직도 입고 댕기대요? 오늘도 입고 댕기던데? 얼굴은 많이 좋아졌던데 방탄조끼 왜 안 벗나 모르겠네. 제가 방탄조끼 언제 벗는지 잘 보라 그랬죠. 그죠? 안 벗을 것 같아갖고 내가 계속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안 벗어요. 방탄조끼. 저 같으면 벗을 것 같은데 안 벗더라고. 자꾸 얘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16% 그죠?
아니라니까. 누구 때문에 갔느냐? 오늘 이쪽 관련해서 대장주가 한창 지지였거든요.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3월 28일 날이니까 우리 방에서 여기서 사놨어요. 이걸 샀다고. 왜 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황교안 관련주로 간 거예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하셨던 분. 응? 황교안 씨 아시죠? 네. 그분도 대선 출마, 국민의힘 탈당해가지고 대선 출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간 거야, 한창대지가. 상한가 갔다가 풀리길래 여기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20%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이 있어요. 20% 저는 수익 났다고 보는데. 그 열흘 만에 20% 수익 났다고요. 대선주 가지고 지금 요즘에 매일 수익 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수익쇼는 2개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수혜주고 하나는 황교안 수혜주. 이게 수익 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쭉 깔아놨다고. 디젠스가 황교안 테마주예요. 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국무총리가 황교안 씨였는데 황교안 씨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핵 전후로 그때 3월 달에 여기 탄핵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전후로 급등했죠. 이게 황교안 테마주였다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뭘로? 이재명 테마주로.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서도 오늘 이재명 테마주로 얘기하더라고요. 틀렸어. 황교안 테마주. 그때 같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예요. 이걸 급등했잖아요. 이거하고 황교안 테마주 중에 예전에 아시아텍이라고 많이 갔었거든요. 아시아텍 동기교회사. 이걸 급등했다가 빠졌잖아요. 오늘 장중에 13%까지 황교안 관련주였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는 사람이 없죠. 대선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낙연 씨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주연테크 급등하죠. 남선알미늄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3일 올라가다가 또 음봉받고 막 그러니까 아유 대선주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저는 전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그때도 수많은 잠룡들이 있었어요. 잠룡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끝난 종목들 많습니다. 뭔 얘기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도 올라간 주식이 있고요. 눌림목을 만들어서 또 올라간 주식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애들이 있어요. 전 그거 다 기억하거든요. 왜 직접 해봤으니까 회원들한테 추천을 해서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조기 대선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더 올라가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엊그제 계속 얘기해드린 게 뭐예요?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시라고. 혼자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유승민 테마주 보면서 맨날 묻죠. 아이고 저희 싫어해서 3일기업공사 보세요. 지금 보면 막 유승민이 막 그죠? 엄청난 뭔가 있는 것 같잖아. 더 갈 것 같고 막 그죠? 네. 유승민이 대표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 친 사람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3월 달에 탄핵됐었죠. 네. 얘는 그 전에 끝났어. 그 전에. 이 인간이 여기서 대통령 뒤통수를 쳤거든. 탄핵되기 전에. 탄핵되자마자 바로 뒤통수 쳤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했듯이. 유승민하고 김문성이 뒤통수 쳐가지고 탄핵안이 국회 통과했고 그래 된 거거든요. 네. 그때 끄떡끄떡거리다가 아무튼 실제로 대선 나오고 난리지겼는데 못 갔어요. 그때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안철수 수화전자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4월달, 3, 4월달에 급등을 했었죠. 이때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였어요. 탄핵은 3월 초였고.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한 달 이상은 갔어요. 가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떨어졌지. 팔 때 잘 팔아야 돼요. 팔 때 잘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냥 끝나서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조기 대선 때까지 가는 게 있고 그 이후에 가는 것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례가. 근데 막무가내로 대선 주니까 무조건 두세 배 먹어야 된다고요?
죄송한데 한심한 소리입니다. 대선 기간이 1, 2년 남았을 때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해드리겠는데 2달도 안 남았는데 두세 배를 먹겠다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응?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거는 단기, 어떤 건 스윙, 어떤 건 중기를 적절히 수익 내면서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야 돼요. 오늘 한창 이제 상한가 들어가길래 아 잘됐다 그러겠는데 상한가 풀려버리니까 제가 바로 팔아버렸거든요. 때려버렸다고 이거.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끌려 내려왔지. 900원 전후에서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는 930원이고 끝날 때는 760원. 뭐야 이게. 그죠?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현대 미포 오늘 한 12%에서 한 15% 정도까지 수익 내고 팔았어요. 지난달에 샀거든요. 요즘에 주식 오래 안 가지고 갑니다. 지난달에 여기서 사가지고 만원 후반대 10만원 10만원 거기 때 사가지고 상태 팔았어요. 왜 팔았겠어요? 대형주도 가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짜리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조선주 민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아침에 시가 떴을 때 팔아가지고 대선주 쪽으로 가려고 팔아버렸어요. 결론은 대선주가 기회예요. 오늘 음봉 하나 맞았다고 해서 뭐 또 놀라지 마시고 대부분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다 출마 선언하면서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눌림목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걸로 끝나버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가려낼 자신이 없으면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매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회원가입을 이렇게 자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회원가입을 언제 얘기하는 거냐? 자신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라니까요. 혼자 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손실도 많이 나십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한덕수 씨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도 다 됐네. 지금 국민의힘은 뭐 대선 후보가 뭐 20명이나 거론이 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기도 한데 뭐 모르겠어요. 뭐 20용, 잠용이니까 20용. 네. 용이 20마리나 있대. 됐고. 네. 근데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죠. 네. 능력은 진짜 있는 분이에요. 트럼프랑 전화 통화할 때도 나중에는 이제 통역과 이제 배제하고 직접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 잘하신다니까 이분. 근데 한덕수 손사래에도 국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래서 아무튼 출마 권유 목소리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게 있더라고. 딱 공무원이신 것 같아 정말. 고위공무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이분 관련주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움직일 것 같으면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뭔가 낌새가 있는 건 있긴 있는데 그죠? 네, 워낙 이분이 단호하게 딱 꺼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죠? 네, 종목들이 가다가도 말 것 같아. 네. 그 여권에 이제 대선 후보들 거론되는 사람 많아서 이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무튼 오늘 밤에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이 플러스 한 1%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마이너스 1%야. 방송 시작하기 전, 방송 시작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막 웃으면서 시진핑 미쳤구나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아까 그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 얘기가 더 안 나왔을 텐데 방송하다가 왜 중국이 뭐 미국한테 10일부터 84%의 관세 부과한다 이랬잖아요. 네. 10일부터 그 얘기 나오니까 요 나스닥 선물이 폭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내일은 이제 뭐가 가겠어요? 대선주 일부가 움직이면서 미중 관세 전쟁 수혜주가 급등하겠죠. 그죠? 저희 방이 오늘 종목을 2개를 추천했는데 하나가 요거 관련주고 하나는 이재명 씨 땡땡땡 수혜주. 이재명 씨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특히 그 개딸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개딸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책이 있어. 우리 회원들 눈치채라고 얘기해드리는 거, 우리 회원들. 그거 수혜주예요. 뭐 대충 문자에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거라고. 더 얘기하면 걸리니까 눈치 빠른 무방위원들한테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거 수혜주라.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재명 씨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씨가 그 탄핵 선고 이후에 이재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이재명주 하든지 말든지 하자.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었죠. 네. 합니다. 이재명 씨죠? 저는 이재명 씨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회원들 수익을 위해서는 전 그냥 합니다. 네. 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정책주 하나 사놨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 회원들 자꾸 눈치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차트를 보세요. 거래 하나도 없죠? 네. 저런 거는 절대 주변에 알려주거나, 그죠? 네. 많이 사시면 안 돼. 정말 조금 사셔야 돼. 안 그러면은 난리지겨요. 아셨죠?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자, 아무튼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2달 동안은 조기 대선 관련주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정책주 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도 다 그러고 갔습니다. 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북한과 아주 잘 될 거야 그래서 대북주를 많이 샀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너무 사랑했죠. 너무 사랑했지. 그죠?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합니까? 네. 그때 진짜 확 그냥 승질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조기 대선 그때 정책주로 대북주 무지하게 많이 샀는데 대북주가 1년 뒤에 갔어요. 1년 뒤에 갔다고.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그때 대북주 무지하게 사놨다가 1년 뒤에 갔다고. 1년 뒤에 5배, 한 7배씩 갔어요. 1년 동안 사람들이 들고 있었겠어요? 그거 내일 좀 보여드릴게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찾아서 찾는 종목들이 갈 것 같으세요? 안 가요. 죄송한데. 그때 그래갖고 다 망했어. 사람들 그때. 쫄딱 망했어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내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와, 1년 뒤에 갔구나. 1년 뒤에 다 죽이고 갔습니다. 북한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도 1년 뒤에 갔습니다. 1년 뒤에. 내일 보여드릴게요. 내일 목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내일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지금 또 미국에 지금 보복한다고 하니까 요동을 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겁내지 마시고 계속 매수하세요. 남들이 도망칠 때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돈을 벌거든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시면 움직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중심 딱 잡고 계속 사세요. 겁먹지 말고. 그럼 돈 법니다. 지금 해야 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대선주 또 브리핑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이분도 테마주 이런 거 잘하세요.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동스틸, 동양철강 이거 트럼프 소유주인데 제가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휴스틸, 넥스틸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도 화성밸브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꼭 아셔야 돼. 트럼프 소유주잖아.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